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인데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종 언론들이 자신만에 대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건 누구였냐면요. 바로 조중동이었습니다. 자,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니까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보도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 몸 낮췄다. 대통령 달라지나. 더 나아가서 몸 더 낮춘 윤석열 대통령라는 식으로 지금 TV조선과 채널A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몸을 낮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친구 여러분. 네, 저는 조중동 언론들과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자,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했습니까? 실제 지난 3개월 동안에 보여줬습니다. 뭐를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낮은 자세로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와 관련돼서 정책 발표와 실제 어려움을 직면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해 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하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내에서 뭔가 문제를 삼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몸을 낮추기 위해서 낸 목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들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3개월 동안 행동을 보여줬고 그 행동한 것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 민생 토론에 진짜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난 1월 동안 그리고 이번 3월 동안 3개월에 걸쳐서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 세세하게 전해드렸어요. 왜 그렇게 전해드렸죠?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보도 안 하고 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정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골똘했던 게 지금까지 메이저 언론들 아닙니까? 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조중동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의 선택, 용산 리스크의 재구성, 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 라는 식으로 대부분 내용들을 들어보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부리고 있다. 불통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프레임 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 총선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의 메이저 언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굉장히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번이라도 숨은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시킨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다 뭘 했습니까? 오로지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정면 돌파를 했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단 한 번도 참모 뒤에 숨어본 적이 없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언행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년여 동안에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성과로 나타나냈고 그것을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더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민생 토론을 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정면 돌파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이와 관련돼서 정면 돌파합니다. 네. 오늘 대국민 남아해요. 의료개혁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상하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왜 의료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왜 의대 정원 2,000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문제만 터지면 뒤로 숨었던 건 문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참모진을 앞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설명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되면 문재인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들 또는 해당 부처 직원들이 욕을 먹게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까지의 문제인식, 더 나아가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참모진한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걸 두고 야, 대국민담화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대국민담화 지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마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왜 본인이 이와 관련돼서 정면 돌파를 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국민들 때문이에요. 국민들 때문. 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의료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면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보는 건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한 사례 하나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병원 예약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국민 담화 아래 정치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떠한 정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총선의 결과도 따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나서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와 관련돼서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의대 정원 사안과 관련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우리가 오히려 호도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의사들 표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총선에서 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건요, 정치적인 잣대입니다. 정치적인 잣대. 총선을 이기느냐 지느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건 엄연히 정치적인 잣대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뭘 보여주는 겁니까? 본인은 이 정치적인 잣대로서 이 사안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의사분들의 반발을 사서 실제 그동안 우파, 국민의힘을 찍어줬던 의사분들의 표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요, 국민들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직접 나서겠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굉장한 용기다. 그 어떠한 정치적인 사안 없이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고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공격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까지 이걸 공격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자, 저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돌파에 대해서 응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들도 응원 보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비정상되었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이것뿐입니까? 수십 년 동안 좌파들이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던 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모두 다 바로잡아야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고려된다는 겁니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조와 싸웠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좌파 세력들과 싸웠을 때, 또는 내가 기성 언론들과 싸웠을 때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공격이 들어올지 뻔히 알고 있는 게 바로 기성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 내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어떤 좌파 노조들과 싸우는 정치인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성 언론들과 싸우는 정치인 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좌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서 싸웠던 정치인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없어요. 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저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면 돌파하기 위한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요건들을 윤석열 정부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돼가지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각자마다. 잘했다, 못했다, 그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산적돼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산적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반칙을 무너뜨리고 싶고요. 편법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싶지 않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저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강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들은 특히 국민의 몇몇 후보들은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정면 돌파를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강단을 오히려 저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 밀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여 임기 동안에 보여줬었던 그 정면 돌파, 더 나아가 용기 있게 국민만을 바라보고 했던 그런 각종 일들, 그런 성과들 우리들이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줘야지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는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친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 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강단을 고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 정상화를 저는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 친구 여러분? 이런 댓글 써준 분 계세요. 우리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만 있으면. 우리라도 있어야죠. 우리라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장 지금 속상한 게 무엇이냐면요. 메이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제가 가장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도 있어야죠. 우리라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고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라도 더 알려주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우리라도 더 알려주자고요. 어떻게? 논리적이고 자료를 근거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지지하자. 무작정 밀어주자. 그거 저 안 좋아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설득될 국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적과 객관적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23차례에 걸쳐서 민생 토론에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쇼였습니까?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3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보여드렸던 이유도 뭐겠습니까?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자고요. 그걸. 그래야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봐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좌파들의 카르텔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얘기하면요. 100% 윤석열 대통령 공격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받을 겁니다. 대국민 담화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것이고 그 시선 가운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한 가지만이라도 꼬집어서 비판을 할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건요.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절대 꺾지 말자. 그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원을 보내주자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냐? 당 내에서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 기회 삼아야 죄송하다 해야 된다. 조혜진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이대로 가면 참패다. 아주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 쌍욕을 하세요 그냥. 네?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얘기합니까? 그냥 쌍욕을 하세요 그냥.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의 의지를 꺾으려는 이런 존재들이 저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오히려 응원 보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과 조혜진을 향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니들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니들은 뭐 했어요? 네? 대선 후보를 했다라는 사람이 더 나아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 내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거나 더 나아가 행동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본인들은 그 어떠한 역할, 그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들의 목소리를 공감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 비교를 해드리고 싶느냐. 이렇게 비겁하게 남 탓하는 정치인들보다 더 나아가 우리가 힘들 때 고개 숙이면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할만하니까 고개 드는 자들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돌파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낫다. 남 탓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저는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는 꺾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의지 꺾으면요. 윤석열다운 스타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윤석열다운 스타일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가 남은 임기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바라고자 하는 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각종 내용들이 나올 거지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대국민 담화를 열었는지 그 진심 하나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